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첫 번째 수업으로 이제 기본적인 물리 법칙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대기 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기의 구조 혹은 지구의 어떤 특성, 이제 대기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오버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수업도 그렇게까지 뭐 무거운 내용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뭐 지금 봅시다.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뭐 우리의 태양계죠. 태양계를 보면 이제 태양계는 뭐 이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뭐 명왕성은 이제 빠져가지고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구가 이제 세 번째 행성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특성을 보면 뭐 지구 얘기했는데 가장 큰 특성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역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는 동그란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스스로도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서. 그래서 그 도는 현상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저기압이 도는 이유도 지구가 돌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이제 그 도는 현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힘에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이제 역학의 일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이제 뭐 한 3, 4주차 정도 지나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기는데, 이제 그 전향력이 생기는데 지구가 이제 구형이고 돌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지구의 구성 성분, 컴포지션, 구성 성분하고 지구 대기의 스트럭처, 이제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이제 프로세스들은 다 보기에는 조금 너무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의 대기 역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정도의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만 좀 큰 규모겠죠?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자, 봅시다.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 더 잘 알고 있죠. 대기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 질소랑 산소예요. 그래서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예요. 뭐 20.9%면 뭐 21%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미량 기체들이 뭐 한 1% 정도를 차지하죠. 물론 이제 수증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수증기는 이제 꽤 많이 이제 한 4%까지도 이게 습한 날은 차지하기도 하고, 뭐 이제 좀 건조할 때는 이제 거의 0까지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수증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이제 수증기 빼고 대부분의 성분을 질소하고 산소가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질소는 이제 이원자 분자예요. 산소도 역시 이원자 분자고 스스로가 굉장히 잘 공유결합에서 잘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자가 두 개가 엮여 있는 분자지만 거의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굉장히 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지구의 대기는 이상기체라는 것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뭐 이상기체가 뭐냐라고 하면 간단한 설명은 이상적인 기체죠. 근데 이제 그 이상적인 기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냐가 중요한데, 이상적인 기체는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기체는 그냥 스스로 이제 잘 돌아다니면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점과 같은 이제 점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면 그냥 탄성 충돌을 해요. 충돌하면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고 서로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딱 충돌해서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탄성 충돌해서 당구공, 이제 당구공 튀기듯이 딱 부딪히면 빡 이렇게 튀어나가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이제 하나의 점 파티클처럼 이제 움직이는 이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해요. 왜 이상기체라고 부르냐 하면 실제로 이런 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기체고, 근데 이제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에 굉장히 가깝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데, 왼쪽 그림은 이제 이상기체처럼 이제 자유롭게 혼자 랜덤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벽에 부딪히거나 하면 이제 탄성 충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좀 이상적이지 않은 기체를 나타내려고 그린 그림인데,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붙을 수도 있겠죠. 붙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인력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움직이면 이제 이상기체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의 과학에서는 그냥 상태방 정식이라고 하는데, PV equal nRT 라고 이제 물리 시간에는 배웠었죠. 그래서 어, 이제 압력은 이제 분자의 수, 분자의 몰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압력은 분자의 몰수와 이제 뭐 온도가 상수일 때 압력과 이제 부피는 반비례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양의 기체를 놓고 이제 압력을 이제 심하게 주면 부피가 이제 줄어들고, 반대로 압력을 약하게 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잘 맞는 법칙이 있는데, 요거를 대기는 굉장히 잘 따라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따르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100% 따르진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잘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압력을 이제 0바부터 거의 한 700바까지 올리면서, 그러니까 대기 기압이 1바예요. 1바. 이제 그러니까 1000mB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미리가 1000분의 1이니까 1000mB는 1바겠죠. 대기압이 1바라고 할 때, 대기압에 뭐 거의 700배까지 올려줘도 PV를 nRT로 나눈 값이 1이면 이제 이상기체의 특성을 잘 따르는데, 이제 뭐 질소하고 산소는 굉장히, 산소가 노란색이고 질소가 지금 파란색인데 굉장히 잘 따르죠. 거의 200바, 뭐 심지어 300바 정도까지도 그 특성을 굉장히 잘 지켜요. 하지만 이제 CO2만 돼도 그런 특성이 많이 망가지죠. 근데 뭐 사실은 대기는 거의 1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체들이 이상기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상기체가 아닌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수증기가 이상기체가 아니에요. 수증기는 이제 조금 분자 구조 때문에 극성을 띠고 서로 이렇게 잘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성격을 지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기는 대부분 수증기는 사실은 굉장히 양이 작으니까 평균적으로 대기는 거의 이상기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게 이제 대기의 구성 성분이 갖는 특별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온도 구조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대기는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누고, 그래서 대륙권에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고, 이제 다시 성층권을 만나면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층권을 지나면 그 다음 다시 중간권에 진입하면서 온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중간권을 넘어서 열권에 진입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층권 상부가 온도가 높은 이유는 이제 오존 때문이라고 그랬죠. 오존이 이제 UV를 흡수해서 흡수한 에너지만큼이 이제 열적인 에너지로 남아야 되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저기 열권이 높은 이유는 이제 태양의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어떤 복사 에너지가 저기서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온도 구조를 갖고, 사실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배우게 될 곳은 사실은 대륙권뿐이죠, 거의. 그래서 대륙권 정도만 잘 아셔도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층권 정도까지만 잘 아셔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온도 구조는 뭐 풍선을 띄어서 많이 알았고요. 요즘은 이제 라디오 웨이브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런 풍선을 라디오 존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디오 존대가 있고, 그리고 위쪽 라디오 존대는 풍선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보통은 한 30km 근처에서 터져요. 그래서 30km 이상을 좀 재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로켓 존대라는 로켓을 쏘아 올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온도계를 떨어뜨려서 이제 쫙 온도를 재는 형태로 한 최대 한 100km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는 사실은 위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위성이 많이 온도를 측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에서 나오는 복사량을 가지고 대기 온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위성이 이제 온도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온도 구조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스트럭처의 중요한 건, 온도는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압력하고 밀도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해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요. 이제 왜 선형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가? 선형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은 바다에 의한 수압은 선형적으로 감소해요. 그래서 높이가 이제 1m 내려갈 때마다 이제 기압이나 밀도가 기압이 밀도는 아니고 기압이 선형적으로 이제 1m마다 거의 똑같은 만큼씩 이제 압력이 변하게 되는데 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대기는 지상 근처에서 빠르게 변하고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천히 변하는 성격이 있어요. 왜 이런 특성을 가지느냐?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이 익스포넨셜리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대기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는 공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다리나 뭐 아니면 피스톤 같은 데 넣고 이렇게 누르면 꽤나 압축이 되는 편이죠. 물에 비해서 꽤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높으면 공기가 수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밀한 거죠. 밀도가 높고 그래서 조금 밀도가 높은 공기들은 하층에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압력을 이제 많이 부여하겠죠. 똑같은 높이에 대해서. 그래서 조밀한 밀도가 높은 공기들이 하층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층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압력이 감소하고 위에 있는 공기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도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압력이 감소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적인 감소 그래프를 가져요. 나중에 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수식 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조금 프로세스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얘기들을 조금 합시다. 자, 보면 이제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여서 이제 2009년에 이제 엔카에 계신 트램버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짠 지구의 그 이제 복사 수지는 대충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이제 태양에서 오는 이제 단파, 그러니까 뭐 이제 단파가 이제 뭐 가시광선도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다 있겠지만 주로 가시광선이 좀 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살색 요 부분은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장파 영역, 대부분 이제 적외선 영역대예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지구의 온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전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341이 들어와요. 태양 상수가 대략 1400 정도인데 지구 이제 단면적의 지구 전체 면적이 4배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나누면 1400을 대충 4분의 1로 나누면 350, 340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 양은 340이고 그 중에 100 정도가 중간에 이제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육지에 의해서 뭐 반사돼요. 뭐 빙하나 뭐 이런 데 있으면 하얀 데를 만나면 이렇게 반사되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 100 정도는 반사되고 그 중에 일부 한 78, 아니 80 정도가 이렇게 대기 중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한 160 정도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는 양이 2배 정도 되죠. 이 양이 땅에 흡수돼요. 그러면 이 땅에 흡수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온도를 가진 모든 물질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방출을 해요. 그중에 이제 온도가 지구는 온도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니까 좀 장파 계열, 파장이 긴 계열을 방출을 하는데 이제 적외선 영역이고 대부분 그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해요. 근데 적외선이 160 받았는데 396 방출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죠. 사실은 396이 방출되지만 대부분의 양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넷으로 방출되는 양은 사실은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6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럼 160 중에 60 정도가 적외선으로 방출되고 그럼 100은 어떻게 방출되는가 이런 식으로 80 정도가 이제 잡열의 형태로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이제 지표면에 있는 에너지를 수증기가 가지고 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응결되면 대기의 에너지로 이제 전달이 돼요. 이런 형태로 80, 그리고 현열 형태로도 이제 전달될 수가 있겠죠. 현열 형태로 이제 진짜 열적인 요소가 바로 대기에 전달되면서 한 20 정도 가까운 양이 그렇게 전달돼서 결국은 이제 지표면도 받는 양 한 160 받으면 160 정도를 넷으로 대기에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기는 그 양을 다 받아서 이제 60하고 여기 있는 100하고 다 받고 중간에 흡수했던 이쪽에 80하고 다 받아서 대충 썸을 해보면 240 정도를 다시 일반적으로 방출을 해요. 그러면 태양에서 받았던 양이 대략 340이고 100 정도를 반사해서 이제 날려 먹었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받은 넷 솔라 레디에이션 양은 240이고 대기가 지구 이제 장파로 복사하는 양도 대략 240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수지가 딱 맞는 거죠. 그 안에서 조금 복잡하게 주고받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뿐 사실 총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은 동일해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속안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게 굉장히 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꼭 요걸 알고 있지 않아도 역학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이제 물리적인 감이 있으면 이제 뭔가 현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자 봅시다. 그리고 약간 지구의 구조 때문에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구면이다 보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가 적도에 들어오고 고緯도에 들어오면 이제 적도에 들어오는 양은 면적이 적은 양이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하지만 고緯도로 들어오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그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적도가 훨씬 많이 받게 되죠.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은 열이 적도 부분에 쌓여요. 그래서 적도에는 열이 어떻게든 극지로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수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역학적인 프로세스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저기압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예요. 저기압하고 태풍이 이런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다들 잘 알고 있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열적도가 이제 북반구에 있다가 얘가 이게 행성이 돌아서 태양의 이제 반대편으로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이제 남반구가 열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받는 지역이 이제 약간 북반구로 갔다가 남반구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절성이 생기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가 뭐 이런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반영되면 뭐 이런 온도 구조가 생기게 돼요. 이제 요거는 북반구 겨울철의 대기 온도 구조예요. 대륙권하고 성층권을 다 보여주는 건데 이제 빨간색으로 굵게 있는 이 실선이 대륙권 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 아래쪽으로는 대륙권이고 위쪽으로는 성층권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륙권 쪽은 적도가 에너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적도, 대륙권 하층에 보면 적도가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북반구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쪽이 북반구예요. We live here라고 써 있는 데가 이제 북반구고 이제 북반구 쪽이 남반구에 비해서 조금 춥죠. 그러니까 열적도가 약간 뭐 한 10 사우스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리고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이제 태양 에너지 양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이제 북반구 겨울이다 보니까 북반구 쪽에는 이제 거의 태양이 열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여기를 이제 극야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제 극지역의 겨울, 극지역의 밤.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온도가 여기 존재하고 반대로 이제 남반구 쪽은 태양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알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는 사실 성층권은 잘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 잘 다루지 않고 대륙권만 일단은 잘 이해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이런 온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온도 구조에 매칭돼서 나타나는 바람의 구조 동서방향 바람만 생각해보면 동서방향 바람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륙권 지역에 아열대 지역에 풍속이 굉장히 빠른 편서풍이 존재해요. 이걸 우리는 제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편서풍이기 때문에 웨스터리 제트라고 불러요. 웨스터리는 편서풍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보면 성층권에 보면 뚜렷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뚜렷이 나누죠. 그래서 겨울 반구 쪽에는 편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요. 그리고 여름 반구에는 편동풍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게 돼요. 자, 요런 특성들이 사실은 저 온도 구조랑 굉장히 관계가 깊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게 되면서 배우는 이제 온도풍 관계식, 서머 윈드 밸런스라는 것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역학을 배운 수식을 처음 아마 현상을 설명하면서 활용해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학적 지식들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면 잘할수록 이런 해석이 더 뚜렷해지겠죠. 자, 하지만 뭐 사실은 이제 성층권은 학부 수준에서 커버하진 않고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정도만 가르치는데, 뭐 아무튼 안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적도 지역은 태양열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열이 많고, 극지역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열이 적은데,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파란색 이렇게 볼록한 파란색 선하고 유사한 형태로 태양열이 들어오는데, 실제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장파 에너지를 보면 이 빨간색 선처럼 방출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적도에서는 들어오는 양보다 지구가 조금 덜 방출하고, 극지역에서는 들어오는 양보다 조금 더 방출한다는 거죠. 아까 분명히 제가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똑같아서 균형을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지구 전체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거고, 지역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극지역은 이제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항상 부족하겠죠. 그래서 디피싯, 이게 뭐 부족하다라는 거 써 있는 거고, 이제 적도 지역은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항상 남겠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서플러스라고 써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계속 쌓이겠죠. 계속 쌓인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계속 쌓인다는 얘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적도의 온도가 뜨겁긴 하지만 실제로 적도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사실은 적도 가봐도 뭐 한 30도에서 35도 평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무리 더워도 40도를 잘 넘지 않는데, 막 이런 식으로 수백만 년 쌓였다면 적도가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적도에서 남는 열이 극지역으로 수송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체 수송되는 양하고 해보면 이제 적도 지역도 이제 열적인 에너지가 쌓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태풍이나 저기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는 이제 지구의 남북 방향의 이제 순환이, 큰 순환이 에너지를 많이 수송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어떤 모형이 필요하고, 그 모형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역학 모델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조금 현상 더 보면 결국은 적도에 남는 에너지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적도에서 이제 뭔가 잡열의 형태로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해서 적도에 쌓이게 되고, 그 증발된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비로 내리게 돼요. 그럼 이제 응결하면서 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수증기가 가진 에너지를, 잡열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를 방출을 대기로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대기를 달구는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제 위성에서 관측한 이제 전 지구의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적도 지역에 굉장히 뚜렷한 강수 밴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한 막 300~400mm 이상씩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뭐 이제 1년 강수량이 한 두세 달 만에 다 내려버리는 케이스들을 가진 지역이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잡열을 방출하죠.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지역도 몬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반구 쪽에도 이제 몬순, 우리나라 몬순만큼은 아닌데 또 우리나라 몬순과 비슷한 가지 브랜치가 하나 이제 보이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적도가 강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잡열 방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잡열은 결국은 극방향으로 이제 고緯도로 어떻게 수송이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게 남북 방향의 저런 순환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우리는 요거를 이제 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큰 순환, 요거를 헤들리 셀이라고 부르죠. 헤들리 서큘레이션, 뭐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서, 이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돼요. 하지만 이 헤들리 순환이 극지역까지 바로 다 가지를 못해요.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지구가 도는 성분 때문에 이제 이제 멀리 못 가게 되는 제한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업을 더 듣게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 방향의 헤들리 셀이 열 에너지를 극까지 다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열이 또 아열대 지역에 머무르게 돼요. 그럼 이 열을 수송해주는 녀석이 필요한데, 이제 그 열을 수송해주는 애들이 저기압이에요. 자, 봅시다. 사진을 위성 영상 동영상을 하나를 볼게요. 자, 자세히 보면 지금 동영상을 틀기 전인데, 적도 지역에 굉장히 팝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굉장히 작은 구름들이, 솜털 같은 구름들이 막 보이죠. 여기 대류가 활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주 위쪽에, 그리고 저기 필리핀 근처에 이제 굉장히 대류들이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돌려보면 중위도 지역에도 이제 동글동글 말리는 형태의 이제 저기압이 굉장히 자세히 나타나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돌려볼게요. 안 들어가나? 자, 동영상이 예, 되네요. 자, 봅시다. 시간이 걸리네요. 동영상이 조금만 기다립시다. 자, 플레이가 좀 안 되네요. 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약간 예,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조금 잘 안 되네요. 자, 이 영상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위도 지역에 사실은 구름이 동글동글 말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제 요거가 저기압 이 이제 구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저기압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뚜렷이 보여주면, 이건 온도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모델에서 온도를 이제 예측한 건데, 이 온도를 보면 이제 저기압이 이게 동글동글 말리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고위도 지역, 이제 북극 지역에 지금 거의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이 굉장히 추운 영역이고, 뭐 230 켈빈, 그러니까 뭐 한 영하 40도 뭐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의 공기들이 이제 저기압이 동글동글 도니까 이렇게 저위도로 파고드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 노란색 영역 한 280 켈빈 되니까 이제 좀 따뜻한 공기인데, 따뜻한 공기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고위도 쪽으로 파고들고, 그래서 찬 공기는 적도 지역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극지역으로 올라가고, 저기압에 의해서. 그래서 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적도에 쌓여 있는 따뜻한 온도의 공기를 극지역으로 보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끌어들이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적도에 쌓인 열 에너지를 극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평균적인 형태의 저기압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저기압을 사실은 이제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섞어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녀석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 저기압이 전지구적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날씨를 이제 결정짓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압 자체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아는 거는 우리 날씨를 예측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학에서 사실은 학부 역학에서 이제 대기과학 개론 2까지 배우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기압이 왜 발달하는지를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뭐 대기과학 1에서는 이제 방정식을 이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일단은 뭐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를 그냥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뭐 최근에 발생했던 저기압 사례를 하나 가져온 건데 5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5kg 정도 돼요. 고도로. 850헥토파스칼은 이제 하층이니까 1.5kg 정도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파란색 실선이 이제 지오 포텐셜 하이트 500에, 그러니까 뭐 기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기압 골이 이런 식으로 파여 있고 플러스 표시 있는 지역이 중심 정도 돼요. 그래서 기압 골이 파져 있고 하층 850을 봐도 뭐 잘은 안 보이지만 이제 기압 골 같은 게 이제 또 좀 저기압이 있고 L이라고 박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빨간색 빨간색 점선이 막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죠. 요게 온도선이에요. 등온 선이어서 이제 저 온도가 이제 저기압의 서쪽에는 이제 어, 남쪽으로 많이 끌려 내려오고 저기압의 이제 동쪽에는 북쪽으로 많이 끌려져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온도선을 저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죠. 아까 이제 거기서 봤던 아까 그 모델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실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조금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자, 제가 이 선을 따라갔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조금 이제 500헥토파스칼의 어, 이제 그러니까 지위고도선을 이제 따라가 보면 이렇게 기압 골이 이렇게 쫙 박혀 있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푹 파인 듯한 이런 골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바람은 이 등압선을 따라서 그리고 등 지위선을 따라서 불게 돼요. 이제 지금풍이라고 부르는데 역학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850 헥토파스칼 정도를 보면 이제 아까 좀 더 이제 잘 보이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등압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꼬여 있고 로우가 박혀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온도선이 이제 회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반도의 서쪽으로는 이게 아래로 쳐져 있고 한반도의 동쪽으로는 이제 일본 쪽으로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제 이런 현상이 있고 저런 식으로 저기압이 있는 지역에는 항상 구름이 발생하고 대류 현상도 활발해서 이제 강수가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우리 날씨를 예측하는 이제 기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제 이 전달하는 열을 모든 지역에서 잘 평균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하면 기후적으로도 이제 저기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 그런 과정을 할 때 역학 방정식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저기압은 보통 이렇게 작은 스케일은 아니에요. 한 4,00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길게 이제 검은색 화살표로 이제 그은 선이 대략 4,0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스케일 되죠. 지구가 이제 가장 큰 둘레를 따라서 돌면 4만 킬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되는 중위도 지역에서 한 바퀴 이렇게 위도를 이제 등위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쫙 돌면 한 3만 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압 같은 녀석들은 우리나라 위도대에서는 한 많으면 이제 그냥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도 있어야 되니까 쌍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보통 나타나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역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스케일이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스케일별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줄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행성 규모랑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종강 규모에 대한 현상 설명들을 좀 할 거예요.
자, 뭐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나중에 봅시다. 자.